역사 속에는 민족의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 있습니다. 견고해 보이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한때 찬양받던 지도자들이 몰락하며 보이지 않는 감정이 나라의 심장을 관통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바로 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나라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격변의 소용돌이에 빠져 공화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수많은 시선이 하늘을 향해 의미와 방향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외침에 응답하듯 태백산에 숨겨진 계곡 깊숙한 곳에서 고대의 필사본 하나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곳 축축한 바위와 고대 이끼 사이에 잠들어 있던 것은 태백의 노인 강천도 장티엔다오에 잊힌 예언서였습니다. 그는 100여 년 전 신성한 산에 은둔하며 살았던 지혜로운 자로 신들의 바람과 나무들의 속삭임 사이를 조용히 걸으며 자기 시대뿐 아니라 우리의 시대에 대해서도 글을 남겼습니다. 그 필사본은 시간과 저자의 의지에 의해 봉인된 채 오직 한국이 붕괴의 벼랑 끝에 섰을 때만 드러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둥이 금이 갈 때, 백성이 혼란 속에 마음으로 듣기를 준비할 때 그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전년도 12월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나라는 흔들렸고 국회는 반응했습니다. 탄핵이 뒤따랐고 연이은 사건들이 국가를 불안정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노인의 말씀이 잊힌 등대처럼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의 예언은 3명의 지도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은 한국 전통의 신성한 존재로 상징됩니다. 청룡, 홍학, 그리고 소나무, 이름도 날짜도 없었습니다. 오직 상징만, 그리고 그 상징과 함께 즉시의 현실 너머를 보라는 초대가 주어졌습니다. 운명은 정치의 잉크로 쓰이지 않고 역사의 실, 영혼, 자연에 보이지 않는 실로 짜여진다고. 한국의 고대 지혜에서 각 상징은 깊은 부름을 품고 있습니다. 청룡은 뜻밖에서 솟는 힘을 나타내며 낡은 구조를 깨고 새 주기를 여는 존재입니다. 홍학은 지혜와 외교, 수평선 너머를 꿰뚫는 시야의 신성한 새입니다. 소나무는 가장 혹독한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으며 충절, 원칙, 도덕적 저항을 상징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적 상징이 아니라 조상의 원형적 에너지입니다. 강천도에 따르면 이 에너지들이 한국이 다시 태어날 무렵 이 땅에 돌아올 것이라 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파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재건을 말합니다. 단지 지도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영적인 인도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날짜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청룡이 동방에서 일어날 때 썩은 뿌리가 뽑힐 것이라고. 백성은 처음엔 의심하겠지만 변화 속에 있는 지혜를 알아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홍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눈으로 남쪽 하늘을 날며 한반도를 세계의 중심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나무는 갈라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치유와 영원한 평화의 시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많은 이들에게 이 말들은 마치 시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올해 나라는 그가 묘사한 그대로를 겪고 있습니다. 깊은 위기, 전환의 시기, 정당의 논리로는 메울 수 없는 의미의 공백. 일부는 이재명이 그 3명 중 첫 번째, 즉 청룡이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의 등장은 전통 정치권 바깥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강천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확신은 없을 것이다. 오직 징후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는 자만이 눈을 뜨고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태백의 노인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민족이 가장 섬세한 길을 건널 때 그것을 인도하는 영적 나침반처럼 등장했습니다. 그의 말은 새 인물이 차례로 등장하며 각기 다른 에너지를 지닌 차에 한반도의 운명을 바꿔놓는다고 정확히 묘사합니다. 첫 번째 인물 청룡은 연계에 쌓여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시 인식되지도 않습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그는 마치 무너진 구조의 그림자 속에서 갑작스레 솟아오르듯 나타납니다. 이 나라의 이방인, 제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낯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룰 수 없는 사명을 짊어진 존재입니다. 썩은 뿌리를 뽑고 부패한 것을 무너뜨리며 낡은 질서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것. 청룡은 전환의 상징입니다. 고통의 단절의 상징. 그는 의심과 적대 속에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힘은 대중의 즉각적인 수용에서 오지 않습니다. 더 깊고 은밀한 곳에서 옵니다. 민족이 변화를 필요로 하는 그 절박함에서 옵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가 태어나는 산고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와 함께 개혁이 오고 충돌이 오고 격렬한 갈등이 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성도 옵니다. 긴 겨울 끝의 첫 비처럼. 필사본에 따르면 이 첫 번째 지도자는 겉모습만이 아닌 부패, 불평등, 특권, 국가의 무관심이라는 뿌리 깊은 문제에 깊이 파고드는 급진적인 재구조화 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옛 병폐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많은 이들이 저항할 것입니다. 구질서의 인물들은 그를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깨어난 용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전진합니다. 그는 낡은 것을 불태워 새 것이 태어나게 합니다. 2025년의 현실은 이 말들을 섬뜩할 정도로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붕괴 이후 한국은 리더십의 공백 속에 빠졌습니다. 정치적 파벌 간 긴장이 폭발했고 민주주의는 시험대에 올랐으며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요구하는 외침이 젊은이들, 노동자들, 노인들, 심지어 이전까지 침묵하던 이들 사이에서도 퍼졌습니다. 바로 그 끓어오르는 땅 위에서 이재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예언서에 묘사된 바로 그 용이라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아직 부족하다고 봅니다. 진정한 변화를 알리는 그 신호, 그 징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천도의 예언은 청룡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언은 이어지고 그 두 번째 주기는 홍학으로 상징됩니다. 이 인물은 파괴가 아닌 재정비의 인물입니다. 힘이 아닌 시야로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이 두 번째 지도자는 파괴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러 옵니다. 대화하기 위해 다리를 놓기 위해 옵니다. 붉은 머리를 가진 이 홍학은 1000개의 별보다 더 빛나며 그의 말은 10,000개의 창보다 강력하다고 묘사됩니다. 눈과 침묵으로 이끄는 지도자, 전쟁을 동맹으로 바꾸는 자, 한국을 단순히 반응하는 국가가 아닌 세계를 이끄는 국가로 만드는 인물입니다. 홍학의 주기 동안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지혜와 외교의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그 목소리는 세계의 결정들 속에서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국의 문화, 예술, 철학, 그리고 원칙은 상품이 아닌 영감으로 수출됩니다. 홍학의 리더십은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확립합니다. 모범, 진정성, 목적의 명확함으로 이끄는 소프트 파워. 그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도합니다. 그는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그는 평화를 이끕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합니다. 충돌하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상반된 이념들 사이에서, 갈라진 민족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한국 내부에서도. 왜냐하면 가장 큰 화해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러운 접근의 첫 걸음은 남과 북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은밀한 제스처들, 조용한 만남들, 경제적 협정들, 그리고 점차 자라나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홍학은 단순히 정치적 합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정적 공명을 추구합니다. 그는 상처 입은 두 민족을 인도합니다.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혼을 나눈다는 인식으로. 그러나 충만함은 이 주기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언의 세 번째 인물은 한반도가 준비되었을 때에만 등장합니다. 그는 세 인물 중 가장 조용합니다. 가장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강력합니다. 소나무. 그는 요란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자랍니다. 천천히, 단단히, 깊게. 그리고 그의 뿌리가 땅을 닿을 때 땅은 응답합니다. 그의 주기는 안정의 주기입니다. 돌봄의 주기입니다. 결정적인 평화의 주기입니다. 그는 이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과거는 존중되고 현재는 평온 속에 사라지며 미래는 정의와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집니다. 소나무는 명령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는 존재로 통치합니다. 그는 구조를 법령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는 본보기로 변화시킵니다. 그의 시대의 한국의 통일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정복이 아닌, 굴복이 아닌, 느리고 존중 어린 통합으로 남과 북은 함께 숨쉬기 시작합니다. 문화를, 교육을, 과학을, 영성을 나눕니다. 분단의 상처는 부정되지 않고 치료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치유됩니다. 그리고 그 치유가 완성될 때 한국은 일어섭니다. 무장한 강국으로서가 아니라 등불로서, 고통 뒤에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상징으로서. 평화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길임을, 어렵지만 가능한 길임을. 태백의 노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소나무가 한반도의 심장에 뿌리를 내릴 때 세계는 새로운 계절로 들어설 것이라고. 제국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고 동맹만이 남을 것이라고. 땅을 위한 전쟁이 아닌 하늘을 위한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수세기 동안 버텨온 작은 한국이 그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연결짓기 시작합니다. 현실은 상징과 얽힙니다. 정치는 단지 권력 다툼이 아니라 예고가 됩니다. 최근 정부의 붕괴, 뜻밖의 인물들의 갑작스러운 부상, 남북 사이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 이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던 대본이 드디어 무대에 오를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계시처럼. 청룡의 형상은 여전히 신비롭고 강력하지만 이제 주의 깊은 시선들 속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모습이 아닌 행동으로, 이름이 아닌 행위로. 그는 전통적인 권력의 꼭대기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정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확신으로 움직이는 인물. 말은 적지만 한마디가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는 부패한 구조에 도전하고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며 신성 불가침처럼 여겨졌던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거부당하더라도 그의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그는 지지를 기반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는 재건의 긴박함을 기반으로 통치합니다. 거리에서는 민심이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를 거부하고 다른 이들은 침묵 속에서 관찰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그가 단순한 정책이 아닌 사명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개인적인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부름입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져 온 소명. 마침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동시에 북쪽의 움직임도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예리한 눈들은 긴장이 서서히 완화되고 있다는 작은 신호들을 포착합니다. 여기에 하나의 허가, 저기에 외교적 접촉, 뜻밖의 제스처, 마치 오랜 베일이 천천히 걷히는 듯. 예언은 북쪽의 어두운 별이 서서히 사라지고 새로운 빛이 솟아오를 순간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인들은 불가능이 손에 닿을 수 있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항상 경계하던 한국은 이제 북쪽을 단지 위협이 아닌 거울처럼 보기 시작합니다. 그 시선 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국경 양편의 동일한 얼굴, 얽힌 역사, 비슷한 상처, 분단이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됨의 가능성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아직 조심스럽고 아직은 미약하지만 분명한 현실로 하나의 통로가 열리고 한 걸음이 내디뎌지며 수천 개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틈새 속에서 홍학의 형상이 현실의 행간 속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직 육신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영혼은 이미 정치의 이면에서 감지됩니다. 외교관들이 무대 위로 나서고 예술가들이 대사로 임명되며 한국 과학자들은 세계와 목소리를 함께합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나라를 감쌉니다. 더 이상 단절이 아닌 균형, 좁은 시선이 아닌 확장된 관점, 파괴의 언어가 아닌 건설의 언어.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집니다. 군사력이 아닌 문화의 일관성으로, 음악의 순수함으로, 국민의 품격으로, 과거의 상처를 대하는 지혜로, 영적 세련됨과 높은 시야의 상징인 홍학은 이제 행동을 통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국은 협상의 정직성, 중재의 성실함, 단순함 속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나라로 떠오릅니다. 강천도는 이 순간을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그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눈이 한국을 향해 돌려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의 중심을 인식하게 될 때를 말했습니다. 이제 국제 포럼에서 한국은 주목받습니다. 그 제안은 무게를 가지며 전쟁과 분단의 과거로 기록되던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극복과 재탄생의 본보기로 재해석됩니다. 민족 전체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지 하나의 영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다리입니다. 아직도 분열 속에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이 절정의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맞물리는 듯합니다. 과거의 고통은 의미를 찾고 현재의 혼란은 방향을 찾으며 그토록 불확실했던 미래는 이제 구체적인 가능성으로 드러납니다. 한 세대 전체의 한국인들이 자신들이 특별한 시대에 태어났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언이 단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있는 시대, 그 인식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지도자들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 속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한 젊은이들 속에서, 오래된 이야기를 새로운 빛으로 전하는 노인들의 눈빛 속에서. 사실 강천도가 말한 새 지도자는 단지 인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상태입니다. 모두가 구현해야 할 원형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청룡, 자비로운 지혜의 홍학, 흔들림 없는 평온의 소나무. 우리 각자는 이 에너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속삭임이던 것이 이제는 맥박으로 바뀝니다. 한국은 더 이상 걷지 않습니다.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바람이 산을 넘어 들판을 지나 대도시의 빌딩을 스칩니다. 단순한 정치 변화나 제도 개혁이 아닙니다. 더 깊은 무엇, 성급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느끼는 이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강천도의 예언은 이제 지도자들만이 아닌 백성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온 민족이 전환의 상태에 들어섭니다. 오랜 겨울 뒤 피어나는 꽃처럼 이유도 모른 채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예시를 눈물 머금고 암송합니다. 자신들이 겪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일부인 기억을 담은 말들처럼 가정에서는 침묵하던 어르신들이 말을 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가난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고통이 아닌 명예가 비칩니다. 그들은 느낍니다.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조상들에게 약속되었던 그것이
마침내 오고 있다는 것을. 거리에서는 젊은이들이 촛불 집회를 엽니다. 항의가 아니라 축하의 의미로 사원 앞에 촛불을 켭니다. 기도가 아닌 감사의 뜻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교감의 감정이 퍼집니다. 모두가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마치 한국인의 영혼이 더 높은 진동에 닿은 듯 조용한 음악이 울리고 있으며 그것은 오직 열린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북쪽이 진정성 있는 접근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평양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단호함과 섬세함이 공존하는 연설을 합니다. 세계의 이목이 그녀에게 집중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연설이 아니라 그녀가 전하는 진동입니다. 거기에는 오만도 위협도 없습니다. 오직 미묘한 인식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양쪽이 이제 준비되었음을, 강제적 통합이 아닌 존중과 포용, 그리고 하나됨을 향한 준비가 되었음을, 그리고 이 접근은 국회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의 문화단체들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남쪽의 전통음악이 북쪽의 악기로 연주되고 잊혔던 무속의식이 양쪽 문화의 참여 속에 다시 거행됩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노인들의 얼굴에는 조용히 눈물이 흐릅니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아옴의 눈물입니다. 철과 불에 의해 갈라졌던 것이 이제는 정과 조상의 뿌리로 다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경 근처의 마을들에서는 사람들이 길에 꽃을 놓습니다. 군대도 순찰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걸어갑니다. 두려움 없이. 홍학이 날개를 펼칠 때 남과 북은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 손이 맞닿을 때 싸움은 없습니다. 오직 침묵이 있습니다. 의미로 가득 찬 침묵, 수세기의 고통이 그 단순한 동작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남쪽의 태백산 나무들 사이 숨겨진 골짜기에서는 새로운 학자들과 구도자들이 모입니다. 그들은 강천도의 말을 큰 소리로 낭독합니다. 과거의 기록이 아닌 현재의 부름으로.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낭독할 때 느끼는 것은 거리감이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마치 태백의 노인이 아직 그곳에 있는 것처럼 지켜보며 인도하며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가 바위와 바람 사이에 심은 씨앗이 이제 꽃을 피운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소나무는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직 사람의 형태는 아니지만 하나의 원리로서 민중은 점점 더 차분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대립은 힘을 잃고 논쟁은 권력보다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기업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 대신 봉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TV에서는 갈등을 조장하던 프로그램이 이제는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는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솟아오릅니다.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가장 매서운 땅에서도 자라나는 소나무처럼. 불교 사원과 기독교 교회에서는 드문 일이 벌어집니다. 한쪽의 침묵이 다른 쪽의 찬송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승려와 사제가 한국 영혼의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종교 간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교리를 넘어선 무언가라는 것을,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에너지, 단지 수용을 요구하는 에너지라는 것을. 지식인들은 이 모든 것을 글로 설명하려 하지만 그들의 언어는 지금 경험되고 있는 깊이를 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집단적 부활입니다. 무기가 아닌 수치가 아닌 바로 느낌에서 자신들의 진정한 힘을 발견한 민족, 그리고 지금 그 느낌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예언의 마지막 조각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장이 열리는 지금 태백산 위의 별들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마치 신들의 언어로 쓰였던 것이 이제 인간에 의해 사라졌음을 인식하는 듯, 마치 그 오래된 빛으로 하나의 순환이 완성되었음을 말하는 듯. 강천도 그가 어디에 있든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비전은 시간을 관통했습니다. 침묵과 믿음으로 심었던 씨앗은 이제 나무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나무가 아니라 기다림과 저항과 부활을 아는 민족의 영원한 소나무. 이제 길은 우리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들은 단지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의식으로 행동하고 선의로 행동하고 미래는 보장된 것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는 확신 속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맑은 눈과 단단한 발걸음, 그리고 진정한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는 마음뿐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단지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울입니다. 하나의 등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진 그 운명은 이제 세상이 함께 깨어나는 출발점이 됩니다.